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배워온 게 있습니다. 이를 닦고 나면 물로 입을 헹궈야 한다는 것. 컵에 물을 한 모금 가득 받아서 입안을 여러 번 휘휘 돌리고 또 한 번 더 휘휘 돌리고 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개운하다 라는 말까지 자동으로 나오죠. 너무 익숙해서 이게 질문거리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치과 쪽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치 후에 물로 헹구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좀 이상하죠? 아니, 치약 거품을 입에 남기라고? 그 찝찝한 걸 그냥 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또 무슨 유행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꽤 과학적이고 또 의외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치약의 핵심 성분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약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충치를 일으키는 산으로부터 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에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치아 표면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양치가 끝나자마자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궈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호막 역할을 할 불소 성분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대부분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마치 피부에 좋은 크림을 바르자마자 비누로 씻어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치약을 썼다는 행위는 했지만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spit and don't rinse, 그러니까 뱉고 헹구지 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양치가 끝나면 거품만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구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처음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입안이 텁텁할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끝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꽤 금방 적응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깨끗함이 아니라 시원함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안이 화하고 시원하면 뭔가 더 깨끗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헹굼을 반복하는데 그 시원함이 꼭 건강함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치약에는 멘톨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을 청량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실 기능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한 부분이 큽니다. 마치 샴푸에서 좋은 향이 나는 것처럼요. 실제로 머리가 더 깨끗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 향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꼭 치아가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물로 여러 번 헹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성분은 다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입안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입이 잘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치아가 원래 강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양치 후 헹굼에 대한 답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불소를 입안에 조금 더 오래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원래 치아가 튼튼한 분이라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샴푸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몇 분 후 헹구세요 라고 적혀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성분이 머리카락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약은 어떤가요? 우리는 양치가 끝나는 순간 바로 헹굽니다. 1초도 기다리지 않고요. 만약 치약에 양치 후 30초 후에 헹구세요 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안내가 없으니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바로 헹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헹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헹구지 않는 방법을 시도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치약을 적당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치약을 듬뿍 짜면 안 됩니다. 콩알만큼 또는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우리가 치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거품이 많이 나야 뭔가 열심히 닦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거품의 양과 세정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닦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양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최소 2분 이상. 치아의 모든 면을 골고루 닦아야 합니다. 앞니만 닦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금니 안쪽, 잇몸 경계선, 혀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제대로 닦지 않고 헹구지 않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오히려 입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헹구지 않는 방법은 사실 양치를 더 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셋째, 거품만 뱉어낸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양치가 끝나면 입안에 고여있는 거품과 침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둡니다. 물로 헹구지 않는 거죠. 처음엔 입안에 치약 맛이 남아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침이 자연스럽게 그 성분들을 희석시키면서
입안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정말 불편하다면 절충안도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물로 한 번만 가볍게 헹구는 겁니다. 컵에 물을 가득 받아서 여러 번 헹구는 게 아니라 물 한 모금 정도로 입안을 살짝 적시고 뱉어내는 정도. 이렇게 하면 과도한 거품이나 치약 덩어리는 제거되면서도 불소 성분은 어느 정도 입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전혀 헹구지 않는 것과 여러 번 헹구는 것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입냄새 나지 않나요? 뭔가 찝찝해서 사람 만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라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불소가 입안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 활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입냄새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개인차가 큽니다. 누구는 정말 좋아졌다고 하고 누구는 별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지 한번 시도해볼 만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양치 타이밍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하루에 3번 양치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자기 전. 이 중에서 언제 헹구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치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타이밍은 바로 자기 전 양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침이 계속 나와서 입안을 자연스럽게 헹궈주는 역할을 하는데 밤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충치도 밤 사이에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불소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밤새 치아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침 양치나 외출 전 양치에는 헹구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입안에 치약 맛이 남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꼭 모든 양치에서 헹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 한 번, 특히 자기 전 양치에만 적용해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치 직후에 하는 행동들이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치하고 바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양치 직후의 치아는 살짝 민감한 상태인데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최소 30분 정도는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양치를 하면 모든 게 완벽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이후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린이 치약에도 불소가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헹구지 않으면 삼킬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6세 미만 아이들은 아직 뱉는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불소 함량이 낮은 치약을 사용하고 소량만 사용하고 양치 후에는 물로 한 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는 게 안전합니다. 헹구지 않는 방법은 성인이나 충분히 뱉을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치약의 종류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치약이 나옵니다. 미백 치약, 잇몸 치약, 시리니 치약, 천연 치약 등등. 이 중에서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도 있습니다. 만약 불소가 없는 치약을 쓴다면 헹구지 않는 방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소가 없으면 남겨둘 핵심 성분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쓰는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불화나트륨 또는 플루오르 화물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답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헹구지 않는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교과서가 아니니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안 찌는 것처럼 양치 방법도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헹구지 않는 방법을 2주 정도 시도해봤는데 입안이 계속 불편하고 오히려 잇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도해봤는데 입안이 더 상쾌하고 이가 튼튼해진 느낌이 든다면 계속 유지해볼 만한 방법이겠죠.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양치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헹구든 안 헹구든 양치 자체를 대충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초 만에 대충 쓱쓱하고 끝내는 양치보다는 2분 동안 꼼꼼하게 하고 물로 헹구는 양치가 훨씬 낫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헹굼 여부는 플러스 알파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는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고 모두가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따라하는 행동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중 일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말이죠. 양치 후 헹굼도 그런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꼭 오늘부터 완전히 바꿔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한번 떠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바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다 헛소리야 라고 무시합니다. 둘 다 극단적인 반응이죠. 더 건강한 태도는 흥미롭네?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열린 마음과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라는 신중함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사실 치과 분야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헹구지 않는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어떤 전문가는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학이나 치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존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알고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혹시 요즘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잇몸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헹구는 물을 한번 줄여보는 것 뿐이니까요. 만약 2주 정도 시도해 봤는데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하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특별한 노력 없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얻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거울 앞에서 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입 안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느껴보는 겁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안 들을 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몸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꿔본다는 것, 그 자체가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내 몸을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작은 선언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것만큼 양치질 후에 어떻게 하느냐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 하나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 헹궈도 괜찮고 안 헹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일상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양치하실 때 컵을 들기 전에 잠깐만 멈춰보세요. 내가 정말 헹궈야 할까? 아니면 오늘은 한번 안 헹궈볼까? 라고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